자, 3교시 진행합니다. 자, 5번 문화의 집회시설 나오죠. 자, 문화의 집회시설 동그라미 딱 쳐요. 자, 문화의 집회시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시설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뭐라 그래요? 문화의 집회시설. 다시 한번 가요.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뭐라 그래요? 문화의 집회시설. 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시설 뭐라 그런다? 문화의 집회시설. 자, 1번 공연장 밑줄 긋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죠. 규모가 큰 공연장입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고 집회장 밑줄 그어요. 자, 규모가 크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3번 관람장 밑줄 긋습니다. 사람들 모이죠. 그래요. 문화의 집회시설입니다. 경마장에 동그라미 쳐요. 경마장에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치고 경마장은 문화의 집회시설입니다. 그런데 승마장은 운동하려고 만들어 온 시설이에요. 그래서 승마장은 운동시설이에요. 자, 운동시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13번 나옵니다. 자, 13번을 보니까 운동시설에서 동그라미 3번 운동장 바로 밑에 승마장 봐요. 승마장 찾았어요? 자, 승마장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별표. 자, 다시 갑니다. 경마장은 무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승마장은 무슨 시설? 운동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라는 말은 없어요. 바꿔줬습니다. 체육시설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경마장은 어디에 있어요? 경마장 어디 있어요? 과천. 과천에 있죠? 과천에 있습니다. 경륜장에 동그라미 쳐요. 경륜장은 뭐예요? 옳지, 자전거 경기장. 경륜장은 어디 있어요? 이거 올림픽 할 때 지어놨어. 아주 유명합니다. 벨로드롬 갖추고. 벨로드롬이 경사면입니다. 경사면. 그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전거 경기를 하잖아요. 그죠? 광명에 있어요. 광명. 광명에 있습니다. 경정장에 동그라미 칩니다. 경정장은 뭐예요? 보트 경기장이. 보트 경기장 어디에 있어요? 미사리에 있습니다. 미사리에 있습니다. 자동차 경기장 밑줄 그어요. 자동차 경기장은 어디 있어요? 영암 F1 국제 자동차 경기장입니다. 사람들 모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영암에서 2010년도에 그 개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한 두해 세 정도 개최를 했죠. 한 해 개최할 때마다 영암에서 얼마 적자? 500억 적자. 한 3번 개최하니까 더 이상 이제 거덜나 버린 거예요. 못하겠다 해서 지금은 폐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2명 왔지. 너무했나? 이게 할 때마다 이게 500억 적자니 이게 어떻게 하냐고. 바퀴 갈아주는 사람까지 4명 왔나? 너무 심했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예.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자, 여기서부터 밑줄 긋습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아, 이거 중요하다. 관람석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보여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염주 실내체육관 누구나 가서 전부 다 농구하고 씨름하고 할 수 있어요? 배구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장충체육관 이런데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요거는 운동시설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갑니다. 자, 그러면 관람석이 없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인데 관람석이 없다. 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운동하려고 만들어놓은 운동시설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운동시설 다시 펴니다. 한 장 넘겨요. 13번.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서 별표 칩니다. 운동시설. 체육관 동그라미 치고 3번 운동장 동그라미 쳐요. 자, 밑줄 그어요.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밑줄 긋고. 자, 운동장으로서 제일 끝줄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밑줄 긋습니다. 이건 운동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지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시설입니다. 그러나 관람석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은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가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인다. 요 정도 중요하고. 밑에 갑니다. 4번 전시장 나오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여기까지만 밑줄 긋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밑줄 긋어요. 사람들이 모이죠. 따라서 이건 문화및 집회시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휴관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휴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험 문제 어떻게 들으냐? 어린이휴가는 박물관, 미술관과 함께 문화및 집회시설이다 이렇게 떠요. 이랬더면 틀립니다. 어린이휴가는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자, 뒤로 넘겨요. 27번. 자, 뒤로 넘겨요. 27번 관광휴게시설 나오죠? 나와요. 3번 어린이휴가 나와요. 네모였고 별표치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냐면 어린이휴가는 문화및 집회시설이다 이렇게 떠요. 틀립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뜨느냐? 어린이휴가는 교육연구시설이다 이렇게 뜹니다. 이래 뜨면 또 틀려요. 어린이휴가는 무슨 시설이다? 관광휴게시설이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원위치합니다. 자, 5번 동그라미 5번 동물원 식물원 나오죠. 동물원 식물원 나와요. 네모였고 별표치입니다. 동물원 식물원 네모였고 별표치자. 네모였고 별표. 자, 동물원 식물원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모인다. 이렇게 되면 무슨 시설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떠요. 자, 21번 넘겨요. 자, 21번을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놔요. 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다. 동물원 식물원은 OX X. 동물원 식물원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무슨 시설이다? 문화 및 집회 시설이다.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동물원 가면, 우리 과천 대공원에 동물원 가면은 말이죠.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뭐예요? 가장 인기 있는 동물. 좀 웃기도 하고 재밌어 하는 이런 원숭이야. 단연 원숭이입니다. 예. 어디에서는 곰이라 그래요. 곰은 물론 희귀동물이긴 합니다만은 좀 그건 뭐 인기 있는 건 아니지. 가장 이제 사람 흉내도 많이 내고 하는 원숭이가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는 이 케이지 안에 한두 마리를 집어넣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방목을 시키다시피 몇십 마리가 뛰어놀도록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과천 대공원에 가가지고 원숭이를 보러 갈 때는 혼자 가서 보면 안 돼요. 보러 간 게 아니고 보여주러 간 겁니다. 원숭이들이 나를 봐요. 그래서 반드시 원숭이 숫자보다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원숭이를 보러 갈 때는 몇십 마리가 뛰어드니까 자, 여기 모이세요. 원숭이 보러 가실 분.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원숭이 숫자보다 많아야 된다. 개그 안 해 이제. 안 웃으니까. 시험 문제는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떠요. 이게 뜨면 틀립니다. 자, 종교시설 가겠습니다. 우리 종교시설인데 우리 단독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이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사찰이 있죠. 절. 이런 것들은 종교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봐요.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이라는 표현 나오죠. 봉안당에 밑줄 긋습니다. 봉안당은 납골당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봉안당은 원칙적으로 이게 묘지 관련 시설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26번입니다. 자, 26번을 보면 묘지 관련 시설 나오는데 2번에 봉안당 나오죠. 이 납골당은 봉안당 밑줄 그어요. 이건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나 다시 원위치. 우리 교회라든지 뭐 성당이라든지 또는 사찰에 가면 납골당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사찰들이 있죠. 성당도 있고 지하에다가 납골당 갖추고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뭘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주용도 추정 원칙으로 갑니다. 들어봤어요? 주지목 추정 원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양입지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공시법에서? 주용도 추정 원칙으로 갑니다. 주용도가 종교집회장이기 때문에 종교집회장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묘지 관련 시설이다 하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죠? 자, 판매시설 갑니다. 판매시설 도매시장 밑줄, 소매시장 밑줄 그어요. 오른쪽에 3번 상점의 기억번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이마트라고 써놔요. 이마트. 이마트 종류 있죠?
이런 것들 백화점 종류 이런 것들 모두 판매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밑에 운수시설 보겠습니다. 운수시설 보면 터미널 종류입니다. 이게 운수시설.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광주? 이런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대표적인 운수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게 집배송시설이 예전에는 운수시설에 해당이 됐었어요. 집배송시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자, 한 장을 넘기면 18번 창고시설 나와요. 창고시설에 봅시다. 그 밑에 4번에 집배송시설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예, 네모였고 별표치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떠요. 집배송시설은 운수시설이다. OX, X. 집배송시설은 무슨 시설이다? 창고시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잠깐만요. 왜 그 지문이 뜨냐면, 잠깐, 여기서 이제 설이 다가왔네. 설이 다가왔는데 사과 한 박스를 갖다가 서울에 사시는 친인척한테 이제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내면 설이 끝나고 나서 도착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를 해요. 내가 여기 금호고속 한시차로 보낼 거니까 사과 한 박스 보낼 거니까 그 버스터미널 강남 버스터미널에 나와가지고 한시차 금호고속이거든. 넘버는 2277 해가지고 이건 거니까 여기에서 그 운전기사한테 부탁을 해놨으니까 그 도착하면 받으세요.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러니까 5시 정도에 도착이 될 것 같아 하고 전화를 해주면 그때 받습니다. 근데 수령하는 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집배송시설이 필요한데 그래서 집배송시설이 운수시설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거야. 창고시설 쪽으로 갑니다. 이제 내용 아시겠어요? 자, 다시 원위 취해서 그렇다는 거. 운수시설은 뭐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집배송시설만 잡아가면 돼요. 창고시설이라는 거. 자, 의료시설 나오죠? 의료시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병원 종류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의료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잡고. 자, 교육연구시설 갑니다. 교육연구시설, 학교, 대표죠. 학교 동그라미 딱 쳐요. 자, 그런데 가로 열고 유치원이라는 표현 나와요. 유치원에 밑줄 긋고 별표칩니다. 유치원은 이게 원래 노유자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연구시설로 끌어왔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는 부분인데 원래 사설유치원만 있다면 이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공립 유치원이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육연구시설로 끌어오게 됩니다.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다 이렇게 뜹니다. 시험 문제 뜨면 틀려요. 무슨 시설이다? 교육연구시설이다. 그거 하나만 잡아갑니다. 자, 노유자 시설 봐요. 노유자 시설은 말 그대로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 시설 등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수련시설 가보겠습니다. 자, 수련시설을 보면 생활권 수련시설과 2번에 자연권 수련시설이 나오죠. 자, 1번에 생활권 수련시설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나옵니다. 밑줄 긋고 바로 밑에 줄에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수련원이 나오죠. 밑줄 긋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원이 뭐냐? 차이점은 뭐고? 둘 다 청소년에 있어서 종합수련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청소년 수련원 쪽으로 갑니다. 숙박시설이 없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몇 박 3박 4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 수련원이에요.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은 도심지에 주로 위치해가지고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자,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유스호스텔 나오죠. 나와요. 유스호스텔 네모였고 별표칩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냐면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떠요. OX, X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뜨냐면 유스호스텔은 교육연구시설이다 이렇게 뜹니다. OX, X입니다. 유스호스텔은 무슨 시설이다? 수련시설이다. 유스호스텔입니다. 자, 봐요.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발음하지 말고 유수호스텔로 발음합니다. 수련시설이니까. 따라하세요. 유수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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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유수호스텔이 수련시설이. 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넘어가서 그거 하나만 잡아가고 운동시설 봐요. 운동시설에 아예 살림을 해라. 살림을 해.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중요합니다. 묶어놓고 이거 별표 쳐놨어요.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업무시설 가보겠습니다.
공공 업무시설 밑줄 별표, 일반 업무시설 밑줄 별표 쳐요. 중요합니다. 자, 공공 업무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입니다. 청사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시청이 됐다, 구청이 됐다, 또는 무슨 소방서가 됐다, 경찰서가 됐다, 뭐 이런 데이죠. 큰데 규모가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입니다. 외국 공간의 네모였고요. 자, 외국 공간은 공공 업무시설입니다. 대사관, 영사관 이런 종류들. 자, 그러나 우리나라 공간은 뭐에 해당이 되죠? 단독주택입니다. 자, 우리나라 공간은 뭐죠? 단독주택입니다. 자, 일반 업무시설 중요합니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등으로서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은행 본사, 본건물 있죠. 그리고 구민은행 본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등이 바로 대표적인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피스텔 네모일까요? 이것 잡아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다. OX, X입니다. 오피스텔은 뭐다? 업무시설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뭐라고 그런다? 업무시설로 본다라는 얘기죠. 잡아야 돼요. 오피스텔 네모 별표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숙박시설 나와요. 자,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이 있죠. 밑줄 긋고 생활 숙박시설이 있는데 밑줄 한번 그어보는데 일반 숙박시설이 대표적인 게 여관, 모텔 종류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모텔은 이 모텔이라는 정의는 상당히 좋은 개념인데요. 이게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륙국가에서는 이 자동차를 끌고서 뭐 서부에서 동부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한 일주일에서 심지어는 뭐 한 달간 계속 여행을 합니다. 자동차를 끌고. 그러면서 숙박시설에 이제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터카 호텔을 갖다가 모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러브호텔로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모텔이라는 이미지는 아무튼 원래 좋은 뜻이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표현 나와요. 이 생활 숙박시설이 말 그대로입니다. 숙박시설인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숙박시설에 이 취사를 할 수 있고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8년을 넘기면서 2000년에 가까워지면서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는데요. 우리 광주를 갖다가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배낭여행처럼 오는데 호텔을 하나 딱 얻어요. 얻어놓고 한 뭐 일주일 내지 한 열흘 동안 광주로 해서 생활을 하면서 광주 전역을 훑어봅니다. 이렇게 전남권까지. 이러신 분들이 여행객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숙박시설에다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취사공간과 그리고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거 이게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해서 생활 숙박시설이다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이것들 공급됩니다. 레지던스형 호텔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레지던스형 호텔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이게 아무튼 가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분양도 가능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그쪽으로 지금 조금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모텔 해봤자 좀 워낙 장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틀고 있습니다. 이 생활 숙박시설이 2010년도에 이게 대법원에 있어서 불법 건축물로 인정을 갖다가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지었던 생활 숙박시설의 그 건축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가 되냐? 이거 뭘로 써야 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뭐 어떻게 취사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가정집도 아닌데. 그래서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 건축물로 했었는데 다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법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숙박시설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관광 숙박시설 나오죠.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요. 그 밑에 그 옆에 보니까 호스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호스텔 나와요. 이 호스텔은 유럽의 젊으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이게 호스텔을. 이 배낭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호스텔을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스피탈리티에서 HOS하고 호텔에서 텔을 딴 건데요. 환대한다라는 하스피탈리티 있죠. 자, 그건데 이 호스텔이 뭐냐면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 숙박비를 저렴한 곳에서 숙박을 해요. 그런데 이 공간을 보니까 2층 침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숙박을 합니다. 숙박을 이렇게 들어놓아서. 그리고 숙박시설에 이런 공간이 많겠죠. 각 호별로 이렇게 하다가 식사와 이 목욕은 한 곳에서 이렇게 해요. 공동으로.
이렇게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호스텔입니다. 이것도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예, 요즘에 이제 만들어진 법정 용어고,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에서 뭐 아무튼 성형하러 많이 우리나라에 오죠. 의료비도 좀 저렴하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비는 저렴한 겁니다. 예, 의료비.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예, 부정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런 면들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 나오죠. 네모였고 별표 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네모였고 별표 딱 치고, 이게 바로 콘도입니다. 콘도, 명성 콘도, 일성 콘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이 콘도를 얘기합니다. 이 콘도. 자, 이 콘도가 휴양 콘도미니엄 무슨 시설이다? 숙박시설이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 휴게시설이다. 이렇게 떠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27번 한 장 넘기면 27번 관광 휴게시설 나오죠. 거기에 휴양 콘도미니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휴양 콘도미니엄은 뭐에 해당이 된다?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어진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다시 원위치해서 다중생활시설에 네모였고 놓습니다. 다중생활시설 네모였고 놓고 바자 써놓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써놔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뭐에 해당이 된다? 숙박시설입니다. 기준을 강화했다는 뜻이겠지요. 건축기준을. 자, 유락시설입니다. 자, 유락시설 보세요. 단란주점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바자 써놓고 1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써놓습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단란주점은 이제는 단란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도 안 웃네. 유락시설이에요. 아까도 안 웃었으니까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자, 유흥주점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3번에 유원시설업 밑줄 그었습니다. 유원시설업. 우리 롤러코스터, 바이킹 뭐 이런 거, 그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어디가 무슨 놈의 뭐 축제가 있다 하면 바이킹 하나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어린애들 이렇게 태워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유원시설업 등록을 해야 돼요. 어린애들에 있어서 이 유락시설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도장, 무도학원 나오죠. 무도학원에 밑줄 그어요. 무도학원은 유락시설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무도학원은. 무도학원, 이 유락시설이에요. 우리 콜라텍 있죠, 콜라텍. 콜라텍이라는 말은 여기 지금 없죠, 지금. 이것도 이쪽으로 봐요. 유락시설 쪽으로 봅니다. 콜라텍. 광주에도 콜라텍 있나요? 자, 카지노 영업소 있죠. 투정기 없습니다. 이건 유락시설 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경마장은 유락시설로 안 봐요. 경마장이 뭐죠? 문화 및 집회시설. 사람들이 모인다면 뭐라 그래? 문화 및 집회시설. 경마장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승마장은 어디에 해당이 되고? 운동시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장 필요 없습니다.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하나 잡아갑니다. 별표 쳐놔야 돼요. 자, 유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오른쪽 위에 가겠습니다. 주유소 동그라미.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주유소는 바로 밑에 봐요. 20번 뭐가 나와요? 자동차 관련 시설 나오죠. 따라서 시험 문제가 주유소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떠요. OX X 주유소는 뭐다? 유연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 거기 자동차 관련 시설 봅니다. 세차장 나와요. 밑줄 그어요. 세차장은 뭐에 해당이 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다시 원위치해요. 주유소 보세요. 가로 열고 기계식 세차 설비를 포함한다는 표현 나오죠. 원래 세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유소 내에 있는 세차장이 있잖아요. 이건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래서 주용도 추정 원칙으로 갑니다. 주용도가 유연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유연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7번 도료로 밑줄 긋습니다. 도료로. 도료로가 뭐예요? 뺑기, 페인트죠? 신호도 있죠? 그래서 아주 유연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페인트 가게 아무데나 허감 내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보면 자, 7번에 운전학원에 밑줄 긋습니다. 운전학원. 운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운전학원은 뭐에 해당이 된다? 자동차 관련 시설. 운전학원은 뭐다? 자동차 관련 시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거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봐요. 동물원 식물원은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 동물원 식물원은 뭐에 해당이 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자, 동물원 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그게 중요하고, 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일단 축사 밑줄, 가축시설 밑줄 긋고 도축장 밑줄 그어요. 도개장 밑줄 긋습니다.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게 도축장이고 도개장은 닭을 도살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쭉 밑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갑니다. 고물상 밑줄 그어요.
자, 그 다음에 폐기물 밑줄 긋습니다. 폐기물이란 말이 들어간다. 고물상 이런 말 들어가면 뭐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고물상 하면 뭐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넘어갑니다. 23번. 교정, 뭔가 올바로 뭐 잡아준다 이런 내용이죠. 교정해준다, 갱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뭐 그러니까 이게 교도소 종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군사시설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방송통신시설 이것도 방송국 종류다. 요 정도만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발전시설 보세요. 발전소 이게 발전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가로 열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한다. 밑줄 긋고 별표 쳐요. 밑줄 긋고 별표 쳤어요. 우리 광주에도 이거 있나요?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봤어요? 있어요? 열병합. 그렇지, 열병합.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 수안지구가 아파트 가격이 좀 나가겠네요. 예, 중앙 공급 지역 난방입니다. 여기는 개별 난방 아니에요. 그러면 첨단지구는 이게 없다면 첨단지구는 개별 난방입니다. 도시가스로 난방해야 떼야 돼요. 개별적으로. 열병합. 그래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이게 바로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입니다.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이에요. 수안지구가 무슨 구에 있어요? 아, 광산구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나가겠네요. 그죠? 개별 난방보다는 이 지역 난방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나가요. 자, 이게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 난방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기까지 만들어내요. 전기까지. 이거 만들어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이마트 바로 옆에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부발전입니다. 중부발전. 그리고 제가 한 20년간 살았던 일산은 백석동에 이게 있어요. 백석. 백석에 있는데 이게 백석에 있는데 백석동에 일산에 이게 있는데 열병합 발전소가 여기에서 난방을 50% 전기를 50% 만들어내는데 이 전기 공급이 어디 가느냐? 서울의 수색을 여기에서 커버를 합니다. 파주 여기서 커버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개성공단까지 갑니다. 개성공단. 여기서 만드는 이 전기가 주식회사 동서발전이에요. 물론 한국전력이 계열회사입니다. 계열회사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게 일산은 동서발전 거를 씁니다. 전기를. 여기 거를 써요. 그러면 수안지구는 여기에서 열병합 발전소, 이게 발전소 이름이 있을 거예요. 남부발전이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발전소 명칭이. 그러면 거기 거를 쓰는 거군요. 그죠? 전기를. 이 개성공단까지 가는데 개성공단이 이렇게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계 때문에 이게 1만 킬로와트 정도가 공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면 10만 킬로가 가요. 10만 킬로 공급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는 거예요. 전기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아무튼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열병합 발전소 있죠? 이게 바로 발전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묘지 관련 시설 봉안당입니다. 화장시설은 화장장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화장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수목장에 있는 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묘지 관련 시설에 보는 거고. 자, 4번에 동물 화장시설 나와요. 그렇죠? 이게 동물 화장장입니다. 이게 신설됐어요. 동그라미 4번 신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제 신설돼서 적용받는 법인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약 20% 이상에서 이게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묘를 갖다가 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가족처럼 생활을 한다 해서 요즘에는 이제 애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려견, 반려묘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이 들어가지고 뭐 10년 이상 이렇게 기르다 보면 정 들어가지고 이걸 갖다 내다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 유골을 무슨 놈의 뭐 목걸이를 만든다는 거지 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물 화장장 있죠? 요게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동물 화장장은 우리나라 여기 있는 이런 화장장은 뭐 이제 이게 뭐 개인이 하는 화장장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공기관에서 이제 하겠죠, 주로. 그런데 동물 화장시설은 주로 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죠. 돈벌이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내는 공법이 바로 무슨 장법이 만들어지냐면, 장례법이 오른쪽에 동물건조장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이 동물건조장이 에코메이션이라는 건데,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는데, 동물건조장이 뭐냐면 이 진공 상태에서 말이죠,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전자레인지 있죠, 이 마이크로웨이브로 해가지고 이 수분을 탈출시켜 버려요. 그럼 박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살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절차가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뿌린다는 거나 뭐 이렇게 해주면 아주 뭐 거름이 되어지고 토양이 비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장례, 동물 장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물 건조장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보면 상당히 좀 그렇죠. 사람은 안 그러나? 사람도 그라인더로 갈아버리지 다. 화장시켜가지고. 그 절차를 보면은 조금 끔찍하지. 하지만 뭐 나중에 딱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분말로 나오는 거니까 뭐 문제점은 없죠. 이렇게. 이게 참, 애완동물 집에서 고양이 기르고 있는데 이놈의 고양이 참 정들어요. 집에서 진짜 애완동물 기르면 이게 참 이게 정들어서 못 쓰겠더라고. 너무 정들어요. 왜 주로 밥을 갖다가 제가 주다 보니까 집에 가면 저만 따라다녀요. 저만. 고양이가 어떻게 따라다니? 개도 아니고 고양이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면 집에 어디 갔다 오는 고양? 이렇게 물어요. 나 광주 갔다 오는 고양.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또 어디 가는 고양? 재미없는 고양?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관광휴게시설. 선생님들 이거 잡아야 돼요. 1, 2번 묶어놓고 별표. 야유음악당 야유극장입니다. 야유야유 손으로 가리세요. 손으로 가려보세요. 음악당 극장이죠.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문화매치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유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이게 관광휴게시설 쪽으로 가요. 내용 아시겠어요? 어린이 휴관까지 이어주셔야 됩니다. 야유 그리고 어린이 휴관이 뭐에 해당이 된다? 관광휴게시설이다. 야자가 붙고 어자가 붙으면 관광휴게시설이에요. 관광 가서 관광버스 안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야 어이 노래 한 곡 해봐. 야자가 붙고 어자가 붙으면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장례시설 가겠습니다. 장례시설을 보면은 장례식장이 있고 이 앞에 있죠. 장례식장 1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례시설이라 그럽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 있죠. 요것도 이제 새로 신설됐습니다. 신설 써놓고. 자, 야영장 시설. 야영장 시설이 건축법에서 규율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 몇 해 전에 의사가족 일가족이 글램핑 야영장에서 이게 화재 사건 나가지고 아무튼 그런 참사가 있었죠. 그 다음 해에 만들어져서 이 법이 적용을 왔습니다. 야영장 시설에 이제 건축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29개 야영장 시설까지 해서 용도가 몇 개가 있다? 29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417쪽. 다른 거 보지 말고 417쪽 가겠습니다. 적용대상 해외에 건축 나오죠. 건축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자, 이게 또 시험 문제 출제 영역입니다. 자, 건축물을 뭐 5가지 뭐 하는 것을 건축이라 한다.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시 한번 건축이 뭐예요? 자, 됐어요? 내가 또 질문하는데 또 틀린다. 금방 얘기해놓고. 희한해요. 참 그렇게 일부러 하기도 어려운데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 근데 또 그런다고. 한번 해볼까요? 건축법령상 건축이라 하면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OX. 대답 못 오잖아. 다시 한번. 건축법령상 건축이라 하면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OX. 뒤에서 틀렸는지 맞췄는지 제가 모를 것 같죠.
입무형 부문 알아? 오, X. 알아? 건축법령상 건축이라 하면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OX. 용도 변경이야. 건축이 뭔데? 방금 얘기했잖아.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건축이라고. 왜 포함해?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건축은 아니라니까. 건축이 뭐예요?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뜻이야.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자는 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할 때 허가받자 이 내용이라고. 내용 됐어요? 자, 가겠습니다. 건축. 자, 신축 보겠습니다. 신축. 자, 신축. 가로 안에 글씨까지 읽습니다.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자, 건축이라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이축은 아니에요. 이축은 건축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이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신축 보세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 밑줄 그어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나대지죠. 벗을나자를 쓰는 겁니다. 나한 시력, 안경 벗고 재는 시력이죠. 네. 자, 벗을나자, 나체요. 홀딱 벗어 던졌을 때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건물이 없다. 네. 대지만 있다는 얘기죠. 가로 열고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시된 대지도 역시 마찬가지 포함해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밑줄 그어요. 그래서 신축이다라는 거예요. 자, 대가로 열고, 자, 졸리면서 들으면 대가로가 대가리로 들려요. 잘 들어야 됩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이 됩니다. 됐어요? 다만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말은 개축, 재축이라는 말을 알아야 이해가 가요. 이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축 보세요. 일순환에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들 꼭 잡아주셔야 돼. 제가 이순환에서는 이거 못해요. 워낙 양이 방대한데. 그러면 일순환에 했던 거 그대로 해달라. 이순환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러면 30점 나온다니까. 민법 5개 분량이라니까. 5배요? 과목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걸 꼭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순환 할 때 중요하다고 별표 치는 부분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로 직결. 그래서 이어주셔야 돼요. 공법은 지금부터 이어가야 됩니다. 양이 워낙 방대해서. 자, 이순환에 가면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달라집니다. 일순환의 내용이 아니에요. 나 그러면 5월, 6월, 7월에 가면 뭐라 그러냐. 선생님, 제가 1순환 거 들어야 돼요? 2순환 거 들어야 돼요? 3순환 거 들어야 돼요? 이 얘기 안 해요, 제가 이게 작다면 2순환 걸 들어라, 3순환 걸 들어라, 내가 이게 이야기 하겠지만, 이 양이 워낙 방대해서 다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주는 거야. 아침은 한식으로 먹고, 점심은 이 뷔페로 먹고, 뭐 저녁은 일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먹으라 그래, 내가? 다 먹어야지. 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석하지 마세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드릴 거니까. 신축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가 건물 하나 짓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신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신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고 재에 의해서 멸실이 될 수도 있겠죠.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함몰돼 버렸어요. 이런 데다가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으로 봅니다. 내용 이해가요? 자, 이것만 신축이 아니고 하나의 대지에서 부속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새로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신축입니다. 내용 이해가요? 네, 이 내용입니다. 그림. 자, 이 증축 보겠습니다. 자, 증축 읽어요.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밑줄 긋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말 빠지면 무조건 틀려요. 반드시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늘렸다 하면 이게 바로 증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밑줄 긋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입니다. 이걸 늘리는 것이 증축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만을 늘리는 행위도 증축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OX. 오지. 이게 다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것들 중에 하나만 늘어나도 일단 증축으로 보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기출문제.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이 돼요. 네, 좋습니다. 건축 면적만을 늘리는 것도 증축입니다. 내용 돼요? 자, 설명할 거예요. 자, 이해합니다. 그림으로 그려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릴 겁니다. 그림으로. 자, 여기에 건물이 10층짜리가 있는데 1층을 더 철근 뽑아가지고 올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증축이라고 한다. 한 개 층이 더 늘어났네요. 자, 증축이라고 한다. 자, 우리 여기에 백화점이 있는데 비만 왔다면 이게 주출입구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판대를 설치해서 더 앞쪽으로 뽑아내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들으면 좀 깨끗하겠죠. 철거 명령 떨어집니다. 건축 면적 증가 증축으로 봅니다. 증축으로 봅니다. 자, 백화점이 있는데 2월 상품을 넣어놓을 수 있는 걸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증가 증축으로 봅니다. 증축으로 봅니다. 증축으로 본다. 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부속 용도의 건축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뭐라 그런다? 증축으로 봅니다. 부속 용도의 건축물인데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면 신축입니다. 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용도의 건축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증축입니다. 이해가요? 네. 자, 이해간다. 하나의 대지, 한 필지 대지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지로 가면 이게 또 신축이겠죠. 없었던 건물이 생겨나는 거니까. 마당 한가운데다가 건물 2개 짓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요? 건물 하나만 지어야 되나? 필지별로? 건물 2개도 짓고 3개도 짓고 할 수 있지? 필지가 뭔데요?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다. 필지가 뭔데? 필지가 뭐예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니까 이게 61지번, 이게 62지번 이렇게 되면 이게 한 필지, 이게 2필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필지별로 건축 행위를 하는 걸 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하나만 지을 수도 있고. 내용 이해가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됐기 때문에 필지는 시험 문제가 공시법에서 나오는 이 필지 정의가 규모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런 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한 필지는 규모 제한이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몇 필지겠어요?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몇 필지다? 한 필지라니까. 하나의 지번이 보여야 돼요. 번지수가 하나라니까. 101동부터 110동까지 다 똑같아. 1022지번이 나면 1022번지가 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전남대학교는 한 필지다, 여러 필지다? 한 필지란 말이지. 그래서 전남대학교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다고. 전남대학교 이렇게 두면 여기 본관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뭐도 있고 여기 법과대학도 있고 군과대학도 있고 농과대학도 있고 이렇게 있지. 건물 여러 동 있잖아요. 이게 한 필지란 말이지. 집은 하나만 부여된다고. 여러 동 지을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죠? 한 필지에다 부속용도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증축이지. 잘 이해해야 돼요. 잘 보세요. 10층입니다. 이 10층을 밀어버렸어요. 10층을 밀어버리고 한 개 층을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갖다가 12층 높이로 해서 커튼홀 방식으로 해서 통유리로 딱 만들어냅니다. 스탠드 쫙 배치하면서 원형으로. 나이트클럽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건 뭐에 해당이 된다?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 이해가요? 자, 봅니다.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담장이나 대문을 이렇게 설치하면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 건축법에서 적용받는 건축물입니다. 내용 이해가요? 따라서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까지를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면적 증가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 설치하게 되면 증축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내용 됐어요?
증축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객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네. 손님이 오셨는데 호프 장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치킨집 하나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일로 오십시오. 여기에 새로 신축된 건물인데 이 건물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유달리 이 층고가 층 높이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공터도 있고 하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여름철에는 이렇게 비치 파라솔 갖다 놓고 장사도 하고 여기에다가 층고가 높으니까 이렇게 다락을 들여가지고 다락을 들여서 장사를 하면 여기에서도 손님 받고 여기서 손님 받으니까 아마 장사도 잘 되고 할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하세요. 뭐 배달은 이쪽에서 좀 주문받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닥을 들이는 순간 바닥면적 증가, 바닥면적 증가는 연면적 증가, 연면적 증가는 용적률 증가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증축행위예요. 허가받고 해야 돼요. 인테리어업자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바로 해놓고 매물로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건축법 위반. 이거 설치하면 안 돼요. 멋 모르고 설치했다가 이거 철거 명령 떨어져요. 그러면서 급하게 내놓으면서 매물로 내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철거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시설비 1,500 들었는데 여기에 300만 원만 주면 내가 사정상 내가 저쪽에 가서 목포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싸게 내놓는 거다.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반 건축물입니다. 철거하고 가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많이 나와요. 이런 건축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법망을 피해갈까 하는 겁니다. 적법하게 이게 다락을 어떻게 설치하면 가능하느냐 하는 거죠. 이걸 제가 이순환에서 할 겁니다. 이순환을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바닥구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체 윗면까지 이 높이가 1.5m 이하이면 괜찮아요. 1.5m 이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1.5m 이하로 설치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지. 이걸 설치해야 되거든 또. 이걸 설치하면 이 안 뜯어보면 전부 다 호스 지나가고 관 지나가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만큼 되거든요. 이만큼. 이게 천장을 설치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손님을 어떻게 봐도. 그래도 손님 받겠다 하면 2층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들어놓으세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층에서 드실 때는 이게 치킨은 안 돼요. 이 닭다리는 못 먹습니다. 들어놓아야 되니까 이게 흘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거기서 주문할 때는 이 맥주 500cc 2잔에다가 빨대 2개 뭐 이런 식으로 시켜야 돼요. 다른 데서는 엄청 웃어요. 근데 웃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남들은 안 웃는다 하더라도 나만큼 한번 웃어보겠다는 이런 것도 없네요. 증축입니다. 증축이에요. 허가받고 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 내용은 제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순환에서 할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증축입니다. 그림으로 이해가자. 자, 개축 가겠습니다. 개축. 개축 갑니다. 개축. 개축. 자, 개축 한번 읽습니다. 가로안까지 시작.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석가래를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잠깐만요. 기존 건축물이 전부 동그라미 쳐요. 일부입니다.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를 봅니다. 두 번째 수 끝에 을 철거하고입니다. 철거하고 밑줄. 자, 전부를 철거하든지 일부를 철거하든지 이 뜻이지요. 해석돼요? 그 가로 안에 내용은 읽지 말고 그 대지에 밑줄 긋고 그 대지입니다. 그 대지야 다른 대지야. 그 대지에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입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밑줄 긋습니다. 키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어버립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냅니다.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가로 안에 읽지 말고 우선 자 보세요. 먼저 설명할 거예요. 자, 개축이라는 말은 인위적 철거를 얘기합니다.
인위적으로 철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거가 들어가냐면 보십시오. 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부를 철거할 수 있고, 건축물의 전부가 아니고 꼭 전부만을 철거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일부를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철거하는데 8층, 9층, 10층이라면 8, 90을 밀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걸 연상해야 돼요.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리는 게 아니니까. 전부를 철거하고 일부를 철거하는데 반드시 그 대지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대지 안에 동일 규모 범위 내의 건축물을 축조해야 됩니다. 이거 10층인데 8층으로 지었다. 10층 건물을 8층으로 지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전부를 밀어버리고 이 건축물입니다. 신축입니다. 이해 가요? 규모 범위 내입니다. 개축입니다. 이해 가요?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개축, 재축은 제외한다는 말을 쓰죠. 이건 신축이 아니라는 거야. 됐어요? 일부 철거입니다. 8, 90을 밀어버릴 거예요. 8, 90 밀어가지고 여기서 도명식으로 해서 나이트클럽을 만들어냅니다. 동일 규모 범위 내죠? 개축에 해당이 됩니다. 잘 보세요. 10층 밀어버렸어요. 키워버렸습니다. 증축입니다. 일부 철거 동일 규모 범위 내가 되어집니다. 개축입니다. 내용 이해가요?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철거에서 주요구조부 3개 이상이 포함된다는 말이 나와요. 석가래 제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력벽 기둥포 지붕틀, 이게 바로 주요구조부입니다. 이 주요구조부의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보면 석가래는 제외합니다. 석가래 제외 밑줄 그어놓고 기출 써놓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포함합니다. 해버리면 안 돼요. 주요구조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석가래는 제외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구조부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로 닫고 소가로 닫고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 나오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뭐 세 가지냐, 이런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야. 이게 규모의 철거입니다. 조금 철거하지 말라는 거지. 이 4가지 것 중에 3가지 것이 한쪽 면에 다 있다 하더라도 한쪽 면만 트면 안 돼요. 와장창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철거를 갖다가 셋 이상 포함하자로 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세 가지냐, 이런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규모의 철거, 와장창 철거하라는 거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거하고 동일 규모 범위 내가 되어진다면 개축입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걸 이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내용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재축 갈 겁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